지적 독립과 자기 경영을 위한 생각의 기술, 어른의 교양. 자주 그런 생각을 해왔다. 나이를 먹을수록 인생살이가 쉬워져야 하는데 왜 점점 부담이 커질까? 남들보다 제법 공부를 오래 하면서 나름의 안목과 주관을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쉽지가 않았다. 오히려 눈칫밥만 늘어가는 나 자신의 모습을 절절히 느끼게 되었다. 그래, 인생은 원래 치사하게 사는 거야. 책으로 읽고 글을 쓰던 이론들과 덕목들은 점점 치열한 현실에 묻히고 멀어져 갔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한 계기로 소크라테스의 삶을 훑어볼 기회가 있었다. 처음에는 그의 사상과 논리를 지식으로 대했다. 하지만 이야기를 파고들수록 고상한 생각과 치사한 인생살이 사이에서 힘겹게 균형을 잡던 한 인간의 힘겨움이 읽혔다. 너 자신을 알라며 엄하게 훈계하던 성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정치적 경랑의 시대를 위태롭게 살던 이의 외로운 모습이 느껴졌다. 그는 진리를 발견하고 진실을 말하려고 애쓰는 어른의 입장에서 아테네인들에게 외쳤다. 하지만 대중은 집단의 논리를 더 중시했다. 치사하게 설계된 재판 과정에서 소크라테스는 비참하게 죽어야만 했다. 그와 비슷한 굴곡과 좌절을 아는 존재들도 발견할 수 있었다. 공자, 석가모니, 베네트, 셰익스피어 모두 인간을 위한 행복과 치유를 말하면서도 자신의 삶에 침전된 짜증과 분노를 고통스럽게 견뎌야 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거창한 주장보다 삶의 구석구석에서 느꼈던 회한과 눈물이 나에게는 더 절절하게 다가왔다.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살기 어렵다고 토로하는 시대이기에 그들이 나직하게 읊조린 말과 글이 조금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거장들은 따스한 말이나 감성을 어루만지는 경구로 필자를 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다부지고 강한 어조로 외쳤다. 너 자신의 생각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그 힘으로 일어서라고. 누군가의 위로에 의지하는 아이가 아니라 진짜 어른이 되라고. 그들과 직접 대화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외국인과 말을 나누려면 언어를 배워야 하듯 원전을 읽기 위해 꾸준히 말 공부를 해야 했다. 공자를 비롯한 동양 사상가들의 삶을 원어로 읽어내기 위해 거의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학생 생활로 돌아가기도 했다. 거장들은 절대 지름길이나 편법을 허용하지 않고 정신의 허벅다리에 근육을 붙이고 제 길로 정상까지 오라고 요구했다. 그 과정에서 필자는 진짜 어른이 되려면 어떤 생각이 필요할까를 탐구하게 되었다. 대가들은 끊임없이 정신적으로 독립하려고 애썼던 존재들이다. 그들이 삶의 어둡고 축축한 길을 걸어가며 얻어냈던 삶의 통찰을 지적 독립이라는 관점으로 정리해보고 싶었다. 철학, 예술, 역사, 정치, 경제라는 딱딱하고 고답적인 도메인의 지식들을 삶의 문제 해결이라는 시각으로 재정의해보려고 했다. 제법 많은 공이 드는 작업이었다. 왜 인문학과 고전 공부를 하는가? 굳이 한마디로 대답하자면 생각의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나만의 생각과 행위를 이끌어내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생산해내는 진정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다. 왜 어른답게 살지 못하는가? 몇 가지 간섭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자기가 어른이랍시고 어쭙지 않은 조언과 지시를 하는 꼰대들이 있다. 그들은 당신의 삶에 개입한다는 사실만으로 쾌감을 느끼거나
누군가를 돕는다는 이미지만 가져가려는 이율배반적 인간들이다. 결국 당신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르도록 하려는 의도를 품고 끊임없이 위로, 관심, 상담 같은 말로 현혹한다. 이들의 말과 글에 넘어가면 진정한 자기다움이 사라진다. 당신에게 대단한 솔루션이라도 가르쳐 줄 것 같이 구는 사람은 사실 당신을 깔고 앉으려는 가짜 어른일 수 있음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어른이 되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덫은 의외로 발달한 미디어와 플랫폼의 기술에 있다. 데이터와 통신기술을 바탕으로 최적화된 알고리즘이 우리에게 매일 맞춤화된 컨텐츠를 추천해준다. 그 길대로 정보를 소비하고 받아들이다 보면 어느새 꽤나 편파적이고 극단적인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때 제 정신을 차리고 제 길로 돌아와야 한다. 당신의 생각에 만들어진 고속도로를 통해 주입된 아이디어들이 계속 유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저마다 자기 힘으로 살아야 하는 세상에서 나름대로 지적 무기와 갑옷을 탑재하기 위한 여행을 떠날 것이다. 완주할 때쯤에는 우리 모두에게 어른의 교양이 자양분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물론 그것으로 완전한 숙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그때부터 더 많은 거장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만나야 한다. 때로는 빅매치에 팔씨름을 하고 때로는 그와 막걸리 한 잔,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지적 세계를 풍요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 다 같이 주문을 외자. 우리 한 페이지에 그들의 영혼과 진심을 불러내기 위해서 한평생 진하게 살아냈던 그리고 살아내고 있는 이들이 축적한 어른의 교양을 듣기 위해서. 반갑습니다. 은하수 채널 미라클 방송의 크리스탈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며 내가 진정 어른으로서 살아간 본 적이 있는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사전에 어른이란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결혼을 한 사람, 나이나 직위, 행렬이 높은 윗사람, 긴 사람, 더 나은 사람,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른이란 이렇게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나의 욕망과 욕구를 인지하고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오늘의 책 어른의 교양을 소개합니다. 지은이 천영준 21세기 북스입니다. 사람을 알려면 말하는 방식을 보라. 공자. 말 잘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정말 많다. 사람들은 그중 옳은 말을 바른 대로 하는 사람과 해학과 위트를 섞어 말하는 사람을 흥미로워한다. 전자는 비교적 정치권에서 자주 볼 수 있다. 하지만 후자의 덕목은 아직 우리 사회의 지식인들에게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여기에 한 가지 유형을 덧붙이자면 말은 화려하나 자신이 책임질 일은 절대 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겠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교원 영색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때그때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해주면서 정작 행동으로는 뒷받침하지 않는 뺀질이들이다. 공자는 교원 영색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가장 미워했다. 겉으로는 도덕 군자인 척 말하면서 사실은 이익을 챙기는 이들을 가리켜 향원이라고 불렀다. 공자가 노나라에서 현재 법무장관에 해당하는 사대구를 지낼 무렵 소정묘라는 사람을 처벌한 일이 있었다. 법적 죄목은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사형 언도의 배경에는 그의 말이 얼핏 보면 화려하게 보이나 실상은 허위로 가득 찼기 때문이라는 토가 달렸다. 가식적인 말은 훗날 목숨을 좌우할 만큼의 파장을 몰고 올 수도 있다. 공자가 가장 좋아하는 유형은 직한 사람이다. 남에게 솔직하고 또 유능하고
자신에게도 거짓되지 않는 인간형이다.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반듯하고 번듯한 사람이다. 여기에 발을 정까지 붙여 정직하다고도 말한다. 직의 정의에는 허위를 유포하지 않기, 숨기지 않기 등 다양한 가치가 배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내용이 있으면서 절제된 언행이다. 똑바른 말을 기분 나쁘지 않게 해야 한다. 어딘가 틀린 구석은 없는데 거슬리게끔 말을 하는 사람들은 공작 안에는 스크린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공자가 살았던 춘추시대에는 도리가 땅에 떨어지고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한 나라가 많았다. 위나라는 왕실이 소위 콩가루 집안 상태였다. 아버지 장공은 세자 시절 군주 계승권을 잃고 타국을 떠돌고 운 좋게 권자를 물려받은 출공은 부친의 복귀를 원하지 않고 있었다. 제대로 된 정부 운영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환경이었다. 그런 어지러운 국가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거창한 구조 개혁이 아니라 말부터 먼저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 공자의 생각이었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리더의 생각도 바뀌고 인간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바람을 담았던 듯하다. 좋은 말하기를 배워야 한다. 그러면 제대로 된 말하기, 좋은 말하기는 타고나는 것일까? 아니면 학습을 통해 바뀌어가는 것일까? 논어에는 바른 말과 행동의 덕목을 언급할 때마다 예와 악이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너무 태평한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예악이 국정 운영의 원리이자 처세 방식이었다. 후대 한나라 철학자들은 예는 이치라고 이야기했고 공자가 직접 서술에 개입한 예기는 예란 일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악은 예에 따라 인간이 행동하고 감정을 정돈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빚어낸 예술 언어다. 옛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거나 손님을 모시고 잔치할 때, 그리고 평소에도 어떤 정서가 솟구칠 때 음악을 연주하고 또 들었다. 악조차도 마음 다스리는 방법과 연관되어 있었을 것이다. 또 사회적 통합과 감성적 연대를 추구하는 악을 통해 함께 소통하는 재미도 느꼈을 법하다. 일본의 논어 주석가 오규소라이는 예란 선왕의 도라고 이야기했다. 오랫동안 인류가 전수하고 공통의 합의를 거쳐 납득한 행동 양식의 데이트베이스였던 것이다. 또 공자는 예를 모르면 비명 횡사한다 라고도 했다. 따라서 말하기 또한 배워야 한다. 옛 사람들이 남긴 글을 통해서 어른의 잔소리를 통해서 말을 좋게 잘하는 친구의 사례를 통해서 끊임없이 학습해야 한다. 훌륭한 말은 좋은 질문과도 연결된다. 공자는 자신이 제사 전문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옛 군주들의 사당에 가서 제례에 참석할 때 항상 물어보았다고 한다. 꼭 무지해서 묻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의 생각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와 함께 합의를 얻어가는 절차인 것이다. 또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예의 원칙에 복종시키는 행위가 매사의 물음이다. 그러나 우리의 지식인들은 질문에 인색하다. 누군가에게 물어보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지적 열의를 인정해야 하는 것으로 여긴다. 그리고 상대방으로부터 물음을 당할 때는 그가 어떻게 내 주장에 동의하게 만들지 염려한다. 이런 꼰대스러움을 공자는 정말 오만하다고 보지 않았을까? 인간은 변하고 나아지려는 노력을 통해 기회를 얻는 존재다. 훌륭한 말과 물음은 자기 혁신을 위한 가장 본질적이면서도 강력한 수단이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주목을 받고자 하는 얄팍한 생각이 화근이다. 말을 통해 자기 자신과 주변을 부숴버리는 것이다. 그런 파괴왕이 인근에 있다면
과감하게 쳐내는 것도 삶의 기술이다. 이처럼 공자는 좋은 말과 행동에 겸손함까지 갖추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성공하지는 못했다. 노나라에서 맡았던 대사구 이후로 여러 나라에서 공식 직함을 얻지 못했다. 하지만 제자들에 따르면 공자는 잘 안 될 줄 알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당장은 아니어도 좋은 말과 예의 가치가 언젠가 사회를 바꿀 것이라고 믿었다. 수백 년이 지나 한나라 때 와서 공자의 가르침은 체제 이념이 된다. 그 덕분에 지금 우리도 공자의 말을 음미하며 살고 있다. 감사합니다. 어른의 교양 천영준 선생님께 오늘 어른에 대한 그리고 어른의 교양을 위한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 어른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습니다. 후대에게 말만 하는 꼰대가 아니었나, 자신을 뉘우쳐본 시간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제 무의식 속의 불안함이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 생각한 기회도 되었습니다. 어른의 교양 이 책 정말 강추합니다. 우리 우주님들께도 제 채널을 끊지 않고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